혈관 관리를 잘 못해서 혈관이 그냥 딱딱해진 분들은 바로 즉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후회해봤자 늦게 되는 거죠. 죽어가던 내 혈관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은 내 몸의 변화를 한 달만 하셔도 느끼실 거예요. 좋은 산소가 혈관 속으로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내 세포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너무나 중요한, 제 생각에 사계절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혈관 질환도 좀 많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기온차가 환절기 이후에 뚝 떨어지게 되면은 급격한 체온의 변화 때문에 혈관이 수축했다 팽창했다 이런 이벤트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기존에 이제 말랑말랑하고 탄력이 있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혈관 관리를 잘 못해서 석회화라든지 죽산경화가 많이 동반이 돼서 혈관이 그냥 딱딱해진 분들은 혈관 질환 발병률이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쯤 되면 10월부터 11월, 12월 달 딱 추워지는 시기에 모르고 있다가 그냥 검진철이라서 우연히 혈관 질환 진단 받으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일 흔한 게 고혈압이고요. 그냥 내 몸을 믿고 어릴 때부터 짠 음식과 함께 지방 덩어리 음식들, 달달한 음식들 이렇게 먹다 보면은 고혈압과 당뇨에 걸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혈관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도미노처럼 짜샥 모든 질환에 걸릴 수 있는 지름길이 열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혈압과 당뇨는 내 의지와 관련이 있는 병이에요. 내가 관리만 잘했더라면 안 걸릴 수 있는 병이다. 사람들이 되게 증상이 없으니까 무서워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고혈압 있어봤자 나는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냐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우연히 왔다가 혈압을 쟀더니 200이 넘게 나오면요, 그냥 바로 응급실 가라 그래요. 왜냐면은 그 가는 도중에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이게 엄청난 혈압인데, 실제로 우리가 고혈압 진단을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면은 혈압이 있다고 명백히 딱 진단을 내리거든요. 약을 빨리 드셔야 돼요. 펌핑을 진짜 미친 듯이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어느 순간 과부하가 걸리면 그냥 갑자기 뻥 터져 죽는 거거든요. 고혈압이 높은 상태인지도 모르고 계시다가 혈관이 터져서 돌아가시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고지혈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되게 높은 상태면 끈적끈적한 애들이 혈관을 막히게 돼서 정체가 되죠. 말단부에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눈이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컷텐친 것처럼 뭐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까만색 반점이 보이고, 그때서야 환자분이 뒤늦게 알게 되죠. 아, 내가 혈관 질환이 있었구나. 이런 증상이 일어난 후에는 후회해봤자 늦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찬바람이 불면 응급실 의사 선생님들이 긴장하기 시작하고요. 제가 전공이나 인턴 때 각 과별로 도니까 그 시기에 응급실 당직 서는 거를 다들 좋아하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중한 환자분들이 많이 오는 시기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겉으로 보이는 내 외모에는 누구나 거울만 봐도 다 보이기 때문에 내 얼굴에 점이 생겼네, 뾰루지가 났네, 기미가 올라오네, 뭐 이런 거 다 눈에 보이는 거지만 혈관은 안타깝게도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혈관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 기본적으로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 숨쉬는 거거든요. 이 혈관이라는 거는 잘못되면 그 사람이 바로 즉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혈액이 하는 역할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혈액 같은 경우는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혈관이 있어야만 생명이 살 수가 있잖아요. 각종 손발끝까지 이어지는 너무너무 무수히 많은 혈관들이 있는데, 이 혈관들 안에는 다 피가 흐르죠. 혈액은 혈장이 있고, 피 안에 그 빨간 게, 그 물 같은 게 혈장이고요. 그 안에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백혈구와 적혈구와 혈소판들이 돌아다니고 있죠. 그 다음에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을 만들어내는 거는 골수에서 만들어내요. 뼈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스폰지처럼 구멍이 뿡뿡뿡 뚫려 있어요. 그게 골수거든요. 골수 안에 있는 조혈모 세포가 혈장과 혈구 세포들이 엄마 역할을 하는데, 그 조혈모 세포가 매일매일 백혈구와 적혈구와 혈소판을 만들어내고, 이것들을 혈관으로 분출시키고, 죽은 적혈구들은 노폐물이 돼서 빠져나가고 다시 새로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안에 혈구 세포와 혈장들이 원활하게 돌아다녀야 되는데, 교통체증처럼 막히면은 정체가 되고 이제 거기서부터 질병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인체에 알려진 질병이 거의 17만에서 뭐 18만 가까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90%가 혈관과 관련이 돼 있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혈관이 이만큼 중요하다. 결국 인간이 죽는 데는 혈액과 혈관에 의해서 죽는 게 제일 크다. 그래서 내가 오래 건강하게 살려면 혈관 관리를 잘해야겠다. 그래서 혈액이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지금 숨 쉬고 있잖아요. 숨을 깊이 들이쉬면 숨 속에 있는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혈액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몸 안의 혈구세포들이 열심히 산소 분자들 하나하나를 실어가지고 세포들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들이 숨을 쉴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또 세포에서 나온 찌꺼기를 간과 신장으로 보내서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죠.
있어. 기본적으로 정수기 역할을 모든 혈관들이 하고 있다. 노폐물을 걸러주고 새 산소들을 전달을 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영양분을 같이 전달하는 거고요. 각종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이 혈관을 통해서 다 흡수가 되는 거죠. 플러스 이거랑 더불어서 면역 기능까지 한다. 혈관 안에는 백혈구가 있거든요. 이 백혈구가 우리 몸속에 들어온 각종 나쁜 세균과 바이러스를 무찌르는 역할을 하는데 그 안에서 호중구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요. 얘네들이 돌아다니다가 인간의 몸에 없던 뭐 이상한 놈이 들어왔다, 비상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몰려들어서 파고사이토시스라고 있어요. 먹어치운다 이 뜻이거든요. 제거를 하고 나쁜 세균이 인간의 몸 안에서 번식하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과정에서 많은 면역세포들이 죽어나가거든요. 죽어나가면서 또 새로 태어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혈관 관리를 잘 하신 분들은 이 면역세포들이 일을 함으로 많은 적수가 들어와도 끄떡없이 제거를 하면서 또 다시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 혈관 관리를 못하신 분들은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그냥 성이 다 무너져 내려서 함락이 당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병에 걸리는 거죠. 이런 기본적이고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혈액이 잘 순환이 됨으로써 체온 조절도 가능한데 인간 같은 경우에는 변온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땀을 흘리고 그 다음에 혈관을 팽창함으로써 열을 내보내고 혈관이 수축함으로써 열을 안 빼앗기려고 하는 역할, 즉 체온 조절의 기본적인 중추 역할을 하는 것도 혈관이 되게 중요하더라. 이런 맥락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혈관이라는 거는 우리 몸속에서 산소 공급과 노폐물 제거, 그 다음에 동시에 영양소 공급까지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너무나 중요한 쉽게 병에 걸리지 않도록 면역 기능까지 다 이제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그와 동시에 체온 조절까지 하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뭐 빌빌거리지 않고 오래 살고 싶다 그러면 최고의 방법은 바로 내 혈관 상태를 파악하고 유지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숨쉬기 운동인 거죠. 아까 제가 혈액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산소 공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혈관 안에 산소가 풍부하게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도심에 있다가 나무가 되게 많이 숲속에 가면 공기 자체가 다르죠. 그게 바로 산소가 많기 때문에 뇌가 산소를 마시고 기분이 좋아진 상태를 될 건데 이게 혈관에 똑같이 작용합니다. 좋은 산소가 혈관 속으로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공기청정기를 트시고 깊은 숨을 쉬는 거예요. 예전에 왜 한숨 쉬지 말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한숨을 좀 많이 쉬어야지 내 세포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남들이 있는 곳에서 한숨 푹푹 쉬지 마시고 하루에 약간 적정 시간을 정하셔서 내 혈관에 공급을 팍팍팍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집에서 잠자기 전에 저녁 시간에 보실 거라서 보통 가정집에서 공기가 안 좋은 상태로 있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숨쉬기 운동을 한 10분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뭔가 릴렉스 되는 마음도 생기면서 내 혈관에 좋은 산소를 내가 보충을 하고 있구나. 인위적으로 약간 숨쉬기 운동을 깊은 한숨을 쉬듯이 하시는 것도 즉각적으로 산소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운동 좋다고 얘기 다 들어보셨잖아요. 기본적으로 유산소 운동이 좋은 이유가 유산소는 뭡니까? 산소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 산소를 내 몸 안으로 공급을 한다는 소리인데 공급을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이 뛰기예요. 뛰면은 여러분들이 돛 닦는 듯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시면 없죠. 뛰면은 누구나 이렇게 되죠. 이렇게 빨리 숨 쉬는 이유는 내 몸 안에서 산소를 요구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빨리빨리 숨을 쉬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혈관으로 산소 공급이 되면서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꾸준히 20분씩만 유산소 운동을 하셔도 내 몸의 변화를 한 달만 하셔도 느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다 그랬거든요. 본격적으로 하루에 매일 뛰기 시작한 게 19년 말부터 시작했으니까 횟수로 이제 거의 6년 차 되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진짜 힘들었어요. 이게 매일매일 뛰는 건 뭐 언감생신이고 그때는 일주일에 3번이라도 뛰자 해가지고 월수금 이렇게 숙제처럼 했어요. 되게 그냥 힘들게 했는데 한 달쯤 뒤에 제가 뭐 혈당 수치도 재보고 몸무게 변화도 보고 그 다음에 뱃살이 들어가는 것도 제가 육안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보상 심리가 생기더라고요. 일주일에 3번만 해보자 하던 게 일주일에 4번이 됐고요. 그러다가 일주일에 5번이 되고 주말은 쉬어야지 하던 게 주말도 이제 안 뛰면 이상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일주일에 6번, 7번 뛰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습관화 되면은 이게 하루 건너뛰면 안 되는 지경이 되거든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운동을 하기 전에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면 되게 피곤하고 막 짜증이 나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그날 하루 종일. 근데 그때 그 상황을 빨리 이겨내고 운동을 해야 돼요. 그 당시에 힘들다고 그냥 바로 누워버리면 그날을 망하는 거가 되고 저는 그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운동을 하는데 뛰고 나면은 진짜 개운해져요. 땀을 막 오히려 쫙 빼고 뛰고 나면 피곤하지 않을까? 절대 안 그렇고요. 오히려 뛰고 나면은 개운해지고 그러고 났을 때 저는 샤워를 하거든요. 하고 나면은 뭐 그 다음에는 쌩쌩해지기 때문에 기본 체력 자체가 탄탄하게 잡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직장 동료 같은 의사 친구들 저보고 다들 슈퍼우먼 아니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저보고 체력이 이렇게 타고났냐고도 진짜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고 그냥 제 스스로 느끼기에는 이게 운동의 효과지 않나 싶어요. 같은 강도의 일을 해도 저는 피로를 덜 느끼거든요. 당연히 뭐 혈압이나 뭐 당뇨 이런 거 없고요. 혈압도 항상 재보면은 뭐 저는 수축기 혈압이 뭐 100에서 120 겨우 왔다 갔다 할 정도이기 때문에 혈관 관리도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어쨌든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내 혈관 관리를 하기 위한 너무나도 쉽고 간단하고 안전한 그 관리이기 때문에 운동과 함께 숨쉬기 운동 같이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신욕 말씀드리고 싶은데 반신욕도 일종의 비슷한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격렬하게 뭐 운동을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반신욕 할 때 뭐 차가운 물에 하시진 않잖아요. 당연히 따뜻한 물, 체온보다 조금 더 높은 온도, 약 40도, 39도에서 정도 하시게 되는데 탕 속에 내가 몸을 담그고 있으면 당연히 혈관들이 확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혈관이 확장이 되면은 땀을 흘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땀 속에는 각종 노폐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내 혈액 속에 나쁜 성분들이 배출시키는 거고요.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집에 빨리 가고 싶은데 차가 막혀서 왜 이렇게 길이 막혔지? 알고 보니까 한 차선을 공사하고 있어서 막혔던 거죠. 근데 여기 길도 올 수 있어요 하고 뚫어주면은 갑자기 차들 막힌 게 그냥 뻥 뚫리는 거죠. 그런 역할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반신욕을 함으로써 부가적으로 근육도 이완이 될 수 있고 그 근육 속에도 굉장히 많은 혈관들 품고 있거든요. 근육이 이완되면은 몸도 나른해지고 그럼 이게 또 연결이 숙면까지 유도가 되거든요. 또 잠을 잘 자면 우리 면역 기능도 회복이 되고 이게 모든 게 다 좋은 순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반신욕처럼 더운 목욕을 하고 나시면 물도 되게 마시고 싶거든요. 갈증이 생기죠. 그래서 수분을 공급하게 됨으로써 내 혈관에 또 정화작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땀을 빼고 그 다음에 물 한 컵 이상 벌컥벌컥 마시는 것 자체가 다 반신욕과 관련이 있는데 그거로 인해서 내 혈관을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유가 바로 혈관이 살아있기 때문인데 이 혈관 관리를 잘 못하면 서서히 나도 모르게 죽음을 이끌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내 몸의 일부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관리를 꼭 잘해야 된다. 혈관이 하는 역할도 제가 말씀드렸고 노폐물 제거, 산소와 영양분 공급 등등 면역 기능까지 하고 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하려면 유산소 운동 그리고 더불어서 같이 반신욕이라든지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노폐물 배출시키는 그런 방법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지만 몰랐던 사실을 이번에 느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다가오는 무서운 그림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관리 잘 하셔서 내 몸 건강하게 지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혈관 관리 못지않게 중요한 내용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